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천안길 대표가 기획하고 또 이 그다음에 영상은 그러니까 이제 탐사 보도 핵심은 이제 이용돈 PD가 만든 그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다큐가 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부정선거만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이번에는 이제 계엄을 다루는데, 계엄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잖아요. 그런 걸 다 연계시켜서 만든 이 다큐 영화가 되겠는데, 이게 말이죠. 지금 송파에서 시사회를 가졌는데, 하여튼 뭐 매일같이 매진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성공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까지도 이제 이게 직접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환길 그 대표가 기획한, 그리고 이용돈 PD가 제작한 이 영화, 요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 이건요, 이용돈 PD가 직접 제작한 1분짜리하고 4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천조국 발행이라고 하는 이제 보수 유튜버가 있죠. 미국에 있는. 이제 여성이 하는 그 유튜버인데, 자, 요 유튜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 좌파, 그러니까 이제 반미 활동하는 좌파들 갖다가 전부 다 신고하자, 이 CIA,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천조국 발행입니다. 요 유튜브인데, 요 지금 유튜버가 말이죠, 대대적으로 제2의 CIA 붐을 일으키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캠페인이 상당히 우리 이제 우파 시청자분들께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효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붐을 일으키는 것은 국내 지금 극좌파들의 분별한 반미 활동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저는 효과적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천조국 발행위에 지금 좌파 활동을 현장하기 위한 CIA 신고 붐, 요 내용을 간략히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요, 이 장동혁 지금 대표의 단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제 이 빨간색 이 장미 하나를 딱 보면서 쓴 그 SNS에 글을 올려놓고 있는데, 참 딱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 강한 투지와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각오로 끝까지 버텨서, 그러니까 공천헌금과 통일교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버텨라. 참고적으로 그런 과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24일간이나 단신 투쟁을 했던 YS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여 일이 넘게 단신 투쟁에서 병원에 실려가서 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복귀한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원식이가 말이죠. 어제 장동혁 측에서 의사를 좀 보내갖고 이제 이 건강 상태를 체크하자 했는데, 보낸다고 해놓고서 안 보낼 정도로 이 잔인한 인간입니다. 우원식이가. 그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장해찬 이 여의도 부원장이 SNS에 글을 써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내거심이 되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무서워서 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잔인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강인하게 지금 이제 이 위기를 걷어내서 제2의 YS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악정을 몰아내는데 장동희가 기여했다, 이런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우파 인물 세력들은 이제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그리고 장동혁은 이겨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한동훈이라는 인간 때문에 이런 단식 투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인간이 말이죠, 사과하는 척하면서,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사과하는 척하면서 지금 자기를 제명한 것은 정치 보복이다, 용납하지 않겠다, 자, 용기를 갖고 싸워나가겠다, 이따위 발언을 했어요. 자, 이거는 정말 이 댓글들을 보면 더 분나고 있어요. 이런 못된 XS 같은 인간은 끝까지 제명을 해야 된다. 제명하는 것만이 장동혁의 리더십이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댓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장동혁을 방문하는 우리 우파 인사들이 많이 있어요. 갔다 와서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인재, 안철수, 또 박민식,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직접 찾은 것 같지는 않지만 한동훈이를 제일 잘 아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판사였으니까요. 대구지법 황희연호 전 부장판사, 변호인 활동을 하고 있죠, 대구에서. 이분이 이제 정치적인 이 센스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이와 관련해서 쫙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오척, 한동훈이가 이제 1등이고 2등이 김종혁이, 3등이 김근식이, 그리고
지금 내 4등이 신지호, 5등이 진종호 이렇게 해서 한 오적, 한 오적을 명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글도 지금 SNS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본 방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자, 우선요, 이 이영돈 PD하고 전한길 대표가 만든 영화, 그 다큐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요, 1분짜리 그 예고편을 한번 보내드리고, 4분짜리 지금 홍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중앙지검장 이창수를 포함한 검사 3인과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12월 4일 오후 2시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창원지방검찰청사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구속되면 갖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형을 빙자한 시민을 막아내고 공판을 이뤄낼 수 있던 원동력은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다큐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우파 세계에서는 이번 계엄이 결국 내란이 아니다. 고도의 통치권적 차원의 발동이다. 이게 이제 우리 우파 세계의 인식이고요. 그리고 특검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야말로 사전에 기획된, 그러니까 2023년도 10월부터 기획된 내란이다. 이게 이번 재판을 통해서 구형을 통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최종 검찰의 이제 변론 요지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 영화가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영이 되게 되는데 2월 이제 최후 진술 이론까지 전부 다 끝났거든요. 자, 그래서 최종 1월 19일 날, 2월 19일 날 있게 되는 주기현 판사의 판결문에까지도 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 이후에도 지금 계엄에 대한 해석, 법 인식 이런 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이제 드라마, 영화 영향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이제 이 폭발성 있는 이슈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게 말이죠. 지금 해외 영화관에까지 상영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기를 많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본 영화를 많이 봐주시면은 계엄의 그러니까 이제 계엄 전반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천조국 발행이 지금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CIA의 신고 붐을 일으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특히 연예인들 조금은 반미 활동을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반미 집회 이런 데 참석하는 게 결국 반미 활동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본인의 커리어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CIA 신고를 통해서 좀 체득시키자 이런 취지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조국 이 발행의 내용을 보면 이미 뭐 작년에 말이죠. 탄핵 때 한참 이 좌파 문화 예술 연예인들이 이제 대거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전염병 퍼지듯이 반미 활동을 하고 탄핵 찬성을 했다는 것이 무슨 뭐 대단한 애국적 활동인 것처럼 그런 이제 전염병이 번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파 지금 내 사회에서 대대적으로 거론됐던 게 이거 CIA 신고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꼭 뭐 CIA가 직접적으로 이런 반미 활동가들을 신고받는 기관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미국 안보에 창해가 되는 요인이다. 그러면 이것도 뭐 신고하지 말라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CIA 신고해도 그게 이제 주무 부처로서의 공식적인 권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게 이제 그런 첩보가 이제 입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바람이 분다면은 다른 미국 내 유관기관에서도
상당한 이 워치를 할 것이다. 모니터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말이죠. 신고된 연예인들 중에는 실제로 비자 발급이 안 된 사례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된 사례도 있죠. 그래서 제2의 CIA 붐을 신고 붐을 일으켜가지고, 자,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 선고가 이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판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 뭔가 쐐기를 박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의 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요, 이 장동혁,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금 이 입장문,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도 내놓고 오후에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미 한 송이, 요걸 가지고 지금 이 장미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꽃, 이 평에다가 이렇게, 이제 시간을,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올린 글을 보면, 단식 4일차, 이제부터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어제부터.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다. 예, 나도 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장미꽃, 참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보니까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기획적으로 지금 장미를 미화시키면서 자기의 생명의 연장체로, 상징체로 장미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도 뭐 상당한 신선한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늘 오전에는요,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페북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로텐도홀 반대편에서부터 가끔씩 퍼져오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틸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빠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철수 의원도 당 지지율이나 다가올 지방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공정한 나라를 만든다는 진정성을 보이면 국민도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고, 현재의 건강 상태는 각종 수치가 떨어지지만은 아직은 앉아서 농성은 지속할 수 있다. 예,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장 대표 지금 굉장히 지쳐 있고 피곤한데, 이 당원과 전현직 의원들, 또 우리 국민들, 당원들, 이 방문에 힘입어서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황현호 부장검사가 지금 한동훈 관련 글을 쫙 올리고 있어요. 아주 쭉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다 인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지금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선요, 지금 이 사진, 이 배신자, 이 폼 보십시오. 이거 아주 사악한 인간. 예, 이걸 제가 이 사진을 고른 게 아니라 황현우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이거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적, 그리고 친한계 인물들의 명단을 쫙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안철수, 김성원, 송석준, 신성범, 권영진, 엄태영, 허범수, 배준영, 박정하, 김영동, 이성건, 조은희, 최형두, 김용태, 김재석, 이게 전부 다 친한계예요. 자, 그리고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이상휘, 정현우, 진종호, 유용원, 김소희, 김건, 고동진. 자, 여기서 말이죠. 1순위는 당연히 이제 한동훈이고, 2순위는 김정희고, 3순위가 지금 김근식, 4순위가 신지호, 5순위가 진종호, 이런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말이죠. 지금 SNS에 올라와 있는, 요걸 보면은요, 지금 요렇게 이제 지역구 이름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아까보다도 좀 더 많네요. 여기에 이제 함은경, 마보을,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도 있고, 최영글, 화성병, 자, 이렇게 해서 박상수 전 인천 서구갑,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의 대열들의 이름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현우 부장판사가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지금 최신 순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제목이 한 브루투스예요. 한 브루투스. 자, 그러면서 한 브루투스 내용을 보면은요, 한동훈은 수사를 세부적으로 잘하는 부하였다. 술도 먹지 않고 야근도 하지 않고 일을 맡기면 척 잘 해냈다. 윤석열은 다른 팀원과 저녁에 술 마시고 팀워크를 다지더라도 수사팀은 잘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챙겨주고 원팀이 되어 왔는데,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평소 술도 좋아하고 수사를 치밀하게 하지도 못하니 내면적으로는 존경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 결정적 순간이 오니 상사를 쳐버린 것이다. 여당 비대위원장은 막강한 자리이다. 총선 공천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전국의 3분의 1 정도의 지역구, 전국구에 자기 사람을 공천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마찰이 있었고 상당 부분 노출되었지만 총선이 목전에 있어 내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봉합하여 사이로 총선을 치른 결과 참패하였다. 보통 인간 같으면 총선 공천, 선거지휘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사람 심어놓는 당협위원장들을 백으로 다시 당대표로 컴백하였다. 그 뒤로는 노골적으로 대통령과 대립각을 내세워서 윤석열을 탄핵으로 몰락하게 하였다. 동양에는 비교 대상이었고 로마 황제 시제를 죽인 브루투스와 필적하는 배신자이다. 대표적인 서양의 배신자가 브루투스지 않습니까? 한 브루투스는 한동훈이니까요. 한 브루투스는 탄핵과 내란으로 몰아 죽은을 감옥에 보냈다. 보통 사람은 상사를 감옥에 보내면 인간적인 법리는 있는데 이자의 표정은 의기양양하여 희희 낙락하고 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지금도 보이는 그 음습한 비웃음. 정치를 따라 국민들의 인성교육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독종검사와 강골검사 이런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가 그동안에 말이지 우리 우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3명의 국정원장과 조윤선 장관 그리고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무수한 장관들 이재용 회장 등 재벌이 구속됐고 물론 윤석열도 한동훈과 한 팀이 되어 한동훈을 지휘하기는 했지만 좀 터프한 성격으로서 모질지가 못하고 한동훈과 같은 부하검사가 수사 보고를 하면 그래 잘해봐 하고 지원해주고 외풍을 차단해주는 강골검사 성격이지 자기가 스스로 독종검사가 되어서 해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독종,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강골. 그래서 한동훈은 상관 윤석열이 포괄해 법무장관까지 승승장구하였지만은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그 칼끝을 자신의 상관에게 들이대 윤 대통령을 절단나게 만들었다. 한동훈은 이렇듯 약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든 독종검사이자 독종당 대표였다. 스스로 이슈를 만들어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취미인 듯하다. 그 외 당대표 시절 자신이 무슨 정책을 개발한 것이 없다. 이준석도 반란 까지기는 하지만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김당에서 버림받고 개혁신당 창당하여 국회에 입성하였다. 청년은 원래 자기개발, 재기발랄하고 노장들 눈에는 반란 까지기 보일 수도 있다. 애늙은이라고 비아냥하지만 그를 선택한 공탄지역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정책 개발도 없고 반란 까지기만 한 인물이다. 그래서 신당을 창당할 능력이 못 된다. 그는 평생 2인자로 상관을 흔들어댈 인물이지 자신이 보수가 될 수 없다. 아주 옳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의 인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배신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조국 조선 개국 600년 이래 이런 배신자가 또 있었던가. 오늘은 배신을 이야기자 하는 것이 아니고 뻔뻔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특검에서 부정검사로 일하면서 박근혜를 수사했지만 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에 삼성그룹을 비트로 스포츠계 지원 관행으로 승마 선수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것을 박근혜에 대한 뇌물 공여로 엮어넣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신조어로 만들어 불법 기소를 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청와대 요청으로 위안부 판결을 미룬 것을 합법 거래로 규정하여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였다.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서는 통상 사용하였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였다. 이들 재판에 한동훈은 수사검사로서 중요 사건에 해당되어 공판 관여검사라도 법정에 출석하였다. 그중 대부분의 억지 죄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부 무죄가 나왔다. 자기가 법 적용을 잘못하여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등 3부 요인이 모두 구속돼가 무죄가 났으면 수사검사로서 사표를 내는 것이 검사의 도리이다. 양승태는 6개월간, 박근혜는 4년 6개월간이나 구속되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으로 4.15 총선을 치르면서 300석 중에 108석만 건지는 대패를 하였다. 총선 공천을 밀실해서 한동훈 마음대로 하였다. 기존 공천된 대구 도태우, 부산 장해찬을 극우라고 몰아세워 공천을 갑자기 취소하였다. 여당이 이렇게 대패하였으면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럼에도 대패 후 즉시 당대표 경선에 나와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뭔가 석연치가 않다.
단계 사건에서 자신과 가족의 아이들의 시정잡배 같은 외신문을 무더기로 올렸다. 즉시 사과했으면 될 일을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제명 처분까지 받았으면 재심 청구는 안 하겠단다. 또 하나 재판은 법치이고 정치는 권한과 책임에 따른다. 중대한 사건에서 법치를 어기면 사표를 내야 하고 공선에서 권한을 가졌다가 패배하면 책임을 지고 자숙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하는 검사 시절이나 당 대표 시절이나 책임과 사과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다. 나르시즘, 즉 자기의 나르시즘에 취해서 자기가 마치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한다. 양보와 절제를 모르고 관심종자가 되어 언론과 여론의 주목만을 받고자 한다. 신호적을 전해자 1. 한동훈 2. 김종혁 3. 김근식 4. 사적 신지호 그 다음에 5적 진종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적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적으로 해서 장동혁 칼을 빼고 나머지는 관용을 베풀어라. 그래서 여기서 장동혁이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감하거나 철회하는 순간 장동혁은 끝난다. 제가 주장한 거 똑같잖아요. 그게 리더십이다. 핵심자에게 응징은 철저히 하고 나머지는 관용을 베푸는 거죠. 그러려면 한동훈은 계속 조준해야 합니다. 타겟을 바꾸지 말고 10번 찍어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한동훈은 한 번 필이 꽂히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냥개 본성이 있다. 검사 중에 이런 독종 검사들이 많다. 변호사들은 이런 독종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 수임하면 막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원하는 증거를 들이대면 더 쪼아대니 차라리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독종 정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과거 검찰 내에 있었다. 담당 지역구 국회의원 경찰서장을 집어넣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부임하는 검사도 있다. 그런 독종 검사가 검찰 수사권 박탈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니 세상은 돌고 돈다. 아주 글을 말이죠. 많이 지금 썼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이제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